저는 오늘 국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컨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4일 열린 디지털 뉴딜 문화 컨텐츠 산업 전략 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으로 컨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이 갖추고 있는 디지털 역량과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역량을 결합하고 여기에 한국의 포용성을 더한 따뜻한 디지털의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카카오 페이지가 문화 컨텐츠 세계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카오의 일본 자회사 카카오 재팬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는 세계 최대 만화 시장인 일본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일본의 디지털 만화 시장을 한국의 K-웹툰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바일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웹툰의 주 소비층 타겟을 완벽하게 공략해냈으며 다양한 주제와 에피소드를 통해 폭넓은 독자층을 보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일본 시장 매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과 레진 코믹스는 전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 2위 미국에서 마블 코믹스와 DC 코믹스를 제치고 현지 1위 플랫폼에 등극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현지 매니아를 기용하여 현지 문화를 한국 웹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냈고 팬들과의 소통에 집중하여 더욱 큰 성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해외 시장 진출의 눈부신 성과에 힘입어 한국의 웹툰 플랫폼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K-웹툰이 한류 열풍의 새로운 주자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발달된 컨텐츠 시장으로 인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화 시장의 잠재적 가치는 높습니다. 단순히 만화 소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2차 창작물로 재탄생이 가능합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웹툰을 드라마와 영화화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영화 신과 함께와 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웹툰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역시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며 신한류의 기반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특히 태국에서의 인기는 주목할 만합니다. 국내에서도 최정상급 인기를 누렸던 신비 아파트는 태국에서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나루토와 짱구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카카오 페이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은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며 팬들이 먼저 2차 창작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K-웹툰이 재탄생될 수 있는 컨텐츠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K-팝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 컨텐츠 XR 확장현실, VR 가상현실 기술 등은 K-웹툰과의 결합을 통해 또 다른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장르물에 따라 게임 산업과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K-웹툰의 발전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무궁무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 펀드로 디지털 컨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K-웹툰을 중국에서 불법 유통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 웹툰 업계의 지식재산권 IP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K-웹툰의 IP 비즈니스는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도 저작권 및 IP 권리 보장에 대한 확실한 규범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한국의 K-웹툰이 인기를 얻기 전부터 국내의 인기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등의 포맷을 표절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중국의 한 한령때부터 이런 행위는 더욱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정식적으로 판권을 구매하고 수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놓고 카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윤식당, 효린의 민박, 쇼미더머니, 히든싱어 등 한국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표절한 사례는 34편에 달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우상연습생은 한국의 엠넷에서 제작한 프로듀스 101과 88% 이상 일치한다며 국제 포맷 인증 및 보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거의 똑같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프로그램의 짝퉁을 만들어내는 것도 모자라 중국은 이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며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영상 컨텐츠 마켓 MIPTV에 참가하여 무단으로 베낀 프로그램을 버젓이 홍보하고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JTBC에서 방영된 팬텀 싱어를 카피한 성입 인심은 미국의 한 제작사와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국내 원 제작자 및 팬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직 미국의 제작사로부터 공식적인 제작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만약 제작되어 반영된다면 이는 한미 간의 저작권 소송뿐만 아니라 민중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중국의 도를 넘는 행위로 인해 타국들만 고통받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저작권법이 유명무실했던 중국에서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만큼이나 만화 시장이 큰 중국 독자들 사이에서도 유료 결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중국의 한 유료 웹툰 플랫폼에서는 한국의 K-웹툰이 선호도 1위를 차지하며 중국 내에서의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인식이 보여질 때 한국 컨텐츠 산업에 대한 보장을 더 강하게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K-컨텐츠는 K-웹툰, K-팝, K-드라마 등 여러 분야의 결합을 통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컨텐츠 가치는 지식재산권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컨텐츠의 지식재산, IP가 곧 한국 국가 경제의 보물창고다. 슬기로운 반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